네, 오늘은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관련된 문항을 4개 정도 살펴볼 거예요. 일단 어, 도형 문제부터 할게요. 아, 5개인가? 근데 한 문제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는 아니고, 네, 그냥 함수의 미분 문제이고, 네, 그런데 도형 쪽으로 알아가면 좋을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총 5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덧셈 정리 문제인데요. 도형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네, 각도가 좀 이상해요. 24분의 5파이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이 각도를 괜히 준 게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하려는 게 AB 길이에요. 그래서 AB 길이가 지름에 해당하는 길인데 뭐 2R이겠죠. 2R이라고 두고, 네,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두고요. 그럼 뭐 요 각도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각도를 분석을 최대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위의 점은 원의 중심과 이어야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과 이어줍니다. 그러면 네,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24분의 5파일 거고 여기 뭐 여기를 가운데를 O라고 두면은 POB 각도가 12분의 5파이가 될 겁니다. 네, 요렇게 해도 조금 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도대체 12분의 5파이가 어디에 쓰이나 생각을 할 텐데 다음 관계를 한번 봐요. 그러면 PA의 제곱이랑 PB의 제곱을 더한 게 네, 4의 2 더하기 루트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뭔가 그러면 그냥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네,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그래서 곱하기로 바꿔주고 네, 이거 곱하니까 요 값이 나온대요. 그러면 PA제곱을 뭐 X라고 두고 PB제곱을 Y라고 둬봅시다. 그러면 요 X제곱과 Y제곱을 곱한 게 나온 건데 그러면 요 X랑 Y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반지름 길이를 미지수로 이렇게 뒀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X, Y를 표현을 해보려면 요 각도를 이용해야 할 겁니다. 결국에 이 각도를 이용을 하려면 이 12분의 5파이를 이용하라는 건데 12분의 5파이가 도저히 특수각이 아닌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할 거는 여기 주어진 조건에 루트 3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루트 3이 사인이나 코사인에 들어가 있으려면 3분의 파이나 아니면은 6분의 파이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를 한번 해볼까요? 3분의 파이랑 12분의 5파이를 3분의 파이로 만들려면 뭐 몇을 더해야 하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2분의 5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봐요. 하면은 12분의 5에서 4파이 뺀 거잖아요. 그러면 12분의 파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러면 요 6분의 파이를 이용하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분의 5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볼까요? 그러면 5-2의 파이 해서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요거는 특수각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까 요 12분의 5파이는 6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요거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y 값을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 쓰면 되고 x 값을 구할 때도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여기에 둔각으로 나올 테니까 그냥 코사인 값은 부호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코사인은 이렇게 쓰고 그래서 덧셈 정리로 구해주시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에 2분의 루트 3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코사인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표현을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특수각의 조합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각도가 나왔을 땐 특수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덧셈 정리를 쓰려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37쪽의 1번 문제인데 요거는 기본 문제인데 그 다음 문제가 조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하려고 우선 기본 유형부터 풀게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주어져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요 수식을 항상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그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이죠. 네, 삼각함수 연립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항상 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걸 생각을 하자. 요거를 어떻게든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거를 이용하려고 해봐요. 만약에 요걸로 안 되면은 이제 지난번 수학 1에서 했던 것처럼 삼각함수를 뭐
그 조작을 한다든지 각 변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보통 미적분에서 특히 미적분에서는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다 이 관계를 쓰려고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할 수 있겠네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수2에서 수1이 아니 수1인가요?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 둘 중 하나를 저울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에선 각변환 할 만한 거리가 안 보이죠. 뭐가 각변환을 해야 한다면 네,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가 추가적으로 주어졌을 텐데 각변환의 그런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각변환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 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요거를 이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 요 두 개의 식에서 이걸 이용하려면 요거를 이용하려면 두 개의 각도가 같아야겠죠. 마침 여기에 알파는 개수가 같고요. 베타도 개수가 같네요. 그러면 요거를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가장 기본적인 액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곱을 해줘요. 일단 위에 거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잠깐만요. 뒤에 다 안 썼네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네. 하면은 요거 두 개를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1이고, 이렇게 더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총 5를 써주고요. 묶어줍니다.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해서,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9,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묶이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4 되고요. 그러면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단 커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보다는 작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 범위에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되게 하려고 하는 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2분의 파이밖에 없죠. 그래서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한 채로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네, 37쪽의 3번 문제입니다. 아까 생각을 해뒀던 네, 요거를 어떻게든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머리에 담은 채로 이 문제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수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징은 문자가 세 개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감마는 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감마는 0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해야 할 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그리고 탄젠트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이 문제네요. 그래서 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관계를 하나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관계를 하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개를 연립하고 싶은데 아까처럼 제곱을 해볼까? 제곱을 해보려 하니까 안 보여요. 네. 왜냐면 항이 3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구하려는 거에 일단 초점을 조금 맞춰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일단 베타와 알파에 대한 관계를 하나 찾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마와 베타에 대한 관계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앞에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2번 이렇게 해보면 요 1번부터 찾아보면 베타랑 알파에 대한 관계를 찾아야 하니까 베타랑 알파를 제외한 것들은 삭제시켜줘야겠죠. 그러면 이 사인 감마를 없애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감마를 넘겨요, 항을. 코사인 감마도 항을 넘깁니다. 그러면 요게 사인 감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요게 마이너스 코사인 감마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코사인 감마를 없애주고 싶으니까 요때 이 수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은 1이다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곱을 해봅시다. 이것도 제곱을 해봅시다. 그럼 제곱하고 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가 1이다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요 수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수식은 아래에 적을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두 수식을 더해요. 더하면 여기부터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이 될 거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묶어줍니다. 앞에 문제에서 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요 수식이 조금 다르게 묶이겠죠. 그래서 요 수식이 아까는 사인으로 묶였는데 이번에는 싸싸 코코 되어 있으니까 네, 코사인으로 묶이면 되겠다. 그래서 코사인으로 묶을 때 네, 베타가 앞에 있으면 좋으니까 코사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 한 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0과 2파이 사이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분의 2파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분의 4파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고요. 일단 요거 1번 결과고 2번 결과도 똑같이 해줘요. 2번 결과는 완전 똑같아요. 똑같이 감마랑 베타의 관계를 알고 싶으니까 이번엔 알파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서 방금처럼 열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감마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2번이에요. 네. 그런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감마 마이너스 베타 요거의 관계를 한번 보면요. 네, 색깔을 조금 바꿔서 네, 감마 마이너스 베타랑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 두 개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이 두 개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일단 베타가 같이 있죠. 그러면 베타를 한번 없애줄까요?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거고요. 감마 마이너스 알파도 결국에는 네 0과 2파이 사이의 값이 돼야 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렇기 때문에 네, 두 개를 더했을 때 2파이 이하가 나와야 돼요. 2파이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 두 개가 다르게 설정이 됐다. 그러면 2파이가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작은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만 돼서 총 3분의 4파이가 되는 요 상황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답이고요. 요게 답이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탄젠트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능동적으로 조금 찾아가려고 할 수 있다. 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거를 네, 적극 활용하려고 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요거 범위를 찾을 때 감마 마이너스 베타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주어져 있는데 요거 각자에 대해서는 네, 범위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각도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감마 마이너스 알파를 만들어서 그 범위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는 거를 네,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안 했는데 요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0과 2파이 사이인 이유는 알파, 베타, 감마가 각자 네, 범위가 요 0과 2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감마 마이너스 알파만 해볼게요. 그러면 감마가 0, 감마 2파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파도 0, 2파이 이렇게 있잖아요. 감마에서 알파를 빼요. 감마가 알파보다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마 마이너스 알파는 일단 0보다 커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큰 범위에 대해서는 가장 감마가 클 때가 2파이라고 초과 조건, 그리고 알파가 가장 작은 거 0 해서,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알파는 결국 2파이 마이너스 0 이것보단 작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페이지 38쪽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 설명을 하고요. 그냥 방법만 말할게요. 여기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탄젠트 2a분의 파이 x 요거의 극한값 x가 a로 갈 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항상 뭔가 우리가 아는 꼴로 맞춰줘야 하잖아요. 뭐 0분의 0꼴, 0분의 무한대꼴 이런 근데 수렴을 하니까 무한대가 되면 안 되겠지. 아무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꼴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요 A로 간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A로 왜 가나 봤더니 얘가 일단 0으로 가고요. 얘가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선 우리가 조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주는 거예요. 일단 인수분해를 해줘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뒤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꼴을 맞출 때 항상 x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무한대로 가거나 근데 해야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미분 꼴은 0으로 갈 때예요, x가. 그래서 x가 0으로 갈 수 있게 치환을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치환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x-a를 뭐 세타라고 두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로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x를 세타로 표현을 해주면 x는 세타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세타 곱하기 세타 더하기 2a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에 2a 분의 파이 여기에다가 세타 더하기 2a가 아니라 그냥 a죠.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 탄젠트를 풀어 헤쳐주면 돼요. 왜냐면 세타 a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전개를 해서 살짝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하면은 얘는 코탄젠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타 곱하기 세타 더하기 2a 이렇게 될 거고요. 아래로 탄젠트에 2a 분의 파이에다가 세타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거의 다 구해버렸네요. 그래서 2a 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가면 2a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4a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걸 만족시킨다. 아 참고로 네, 요거 마이너스 부호를 제가 안 붙였어요. 네, 이렇게 돼야겠죠. 해서 같다 하면은 a가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치환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치환을 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이번 단원 드디어 마지막 문제. 여기에서는 네, 그냥 도형 설명만 조금 할게요. 40쪽의 5번 문제인데 5a랑 5b가 1이래요. 그러면 요렇게 5b 여기가 1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각 A, O, B가 90도다. 네, 이런 부채꼴이 있어요. 아, 4분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분 5A와 그리고 그 AC 길이 B가 1대 2다. 그러면 그 AC 길이가 2가 될 테니까 OC 길이가 1이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표현했을 때 보이는 게 있어야 해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 각 APC가 직각이라고도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각 APC가 직각이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뭘 할 생각을 해야 하냐면 원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야 해요. 아셨죠? 네, 그림은 좀 별론데 네, 이게 원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네, 여기 일단 여기 반지름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요 5점을 중심으로 같은 선분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세 점을 잇는 원은 존재한다는 게 알고요. 그리고 AC가 네, 빗변이고 각 P가 직각이니까 이 점 P는 똑같은 원 위의 점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을 완성해요. 네, 이렇게 원이 보이면 원을 완성해 주세요. 그러면은 요 ABP의 각도를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각도가 세타다 라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풀진 않고 그냥 요 원을 완성시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